반갑습니다. 1분기 마지막 날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FSD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생방송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FSD를 사용하며 자율주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상에서 확인 가능하다시피 비 오는 날에도 FSD 자율주행이 중국에서 잘 작동함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말 기상천외한 FSD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 FSD가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차량 앞에 있는 닭 때문입니다. 이 닭들 같은 경우 아주 자유롭게 산을 누비며 자동차가 다가와도 전혀 겁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FSD가 이런 작은 생물체까지 잘 인식하여 멈췄기 때문에 운전자가 악셀을 밟아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닭들이 겁도 먹지 않고 계속 차를 따라다니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닭들의 숫자는 더 늘어나는 마치 동화와 같은 한 장면입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라이브 방송입니다. 미국에서는 척쿡 씨의 비보호 좌회전이 유명했는데 중국에서도 비보호 좌회전 전혀 무리 없이 처리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율주행이 아닌 사고 영상 역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상하이의 고속도로에서 모델3가 여러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모델3 같은 경우 자율주행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충돌 차량에는 트럭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럭을 포함한 고속 충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한 뒤 모델3 차량의 문은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그 덕분에 가족 전체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으며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친 분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북미에서도 자율주행에 뛰어난 성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게 마크 로보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테스트해봤는데 도로 위에 벽을 설치하고 그 벽 위에 마치 길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려놓으면 자율주행이 인식을 못한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다양한 분들이 다시 테스트를 했습니다. 과거 재현 영상에서는 하드웨어 3를 사용하는 모델 Y로 재현을 했더니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통과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하드웨어 4를 활용하는 모델 Y FSD를 활용했더니 이 트랙벽마저 완벽하게 인식하고 멈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차이는 하드웨어 3와 하드웨어 4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이후 하드웨어 3에도 FSD 버전이 업데이트되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카메라 차이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드웨어 4를 사용하는 최신 FSD는 이런 벽마저 제대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사람이 운전해도 이런 벽이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인데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하며 라이다가 전혀 필요 없었다라는 사실을 마크 로보 덕분에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FSD 인기가 워낙 높아서 북미 FSD는 많이 살펴보지 않았는데 북미 FSD 역시 아주 멋지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스쿨버스의 정지 사인도 FSD가 정확하게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스쿨버스 정지 사인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아주 크게 받게 됩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는 주도 많으며 또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신호를 따르는 게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FSD는 이 교통규칙을 성공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테슬라 AI 공식 계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지 공개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36억 마일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설립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 한 해 동안에만 21억 마일이 쌓이게 됩니다. 전체가 36억 마일인데 2024년 단 한 해에 절반이 넘는 21억 마일이 쌓였다. 일단 자율주행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그 첫 번째 단계가 데이터입니다. LMN 같은 경우 인터넷에 존재하는 텍스트를 모두가 활용해서 똑같이 트레이닝을 하지만 자율주행 같은 경우 자율주행 데이터가 그 트레이닝의 시작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LMN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자율주행 데이터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다른 경쟁사들의 자율주행 데이터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1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올 6월 오스틴에서 무감독 자율주행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고 지난 주말 일론 머스크가 밝혔습니다. 올 6월 로보택시 혹은 무감독 자율주행 같은 경우 테슬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벤트의 타임라인이 연기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지난 4분기 어닝콜 내용입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가 밝히길 올 6월 오스틴에서 유료 서비스로 무감독 자율주행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때가 1월이었는데 이제 거의 4월이 된 상황에서도 똑같은 타임라인을 제시한다는 것은 계획대로 정말 잘 진행이 되었으며 이번 6월은 로보택시 혹은 무감독 자율주행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수단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며 일론이 여러 번 표현했듯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똑같은 자산인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자산 가치가 5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인류 최초의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식시장은 몇 대의 자동차를 팔았는지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론의 도지 활동과 이번 1분기 모델 Y 업그레이드로 인한 모델 Y 생산량 감소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아주 큰 폭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동수단의 혁신과 테슬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벤트가 6월에 일어나는데도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출렁거린다라는 점은 사실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 역시 이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걸 조금 먼저 따라가느냐 혹은 조금 늦게 따라가느냐의 차이이지 그 근본적인 가치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가 공유한 이번 1분기 애널리스트 인도량 컨센서스입니다. 전체 평균 같은 경우 37만 7천 대 정도이고 중앙값은 37만 대 정도입니다. 이번 1분기 인도량 같은 경우 동부 시간 기준 4월 2일 장 시작되기 30분 전에 발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올라가고 그 다음날 장이 아니라 그 다다음날 장 열리기 30분 전이 됩니다. 만약에 이 인도량 수치가 이 컨센 수준이나 혹은 이 컨센 수준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테슬라가 가져오는 가치를 생각하며 추가 투자가 가능하신 환경인 분들 같은 경우 또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벌써 본인이 감당 가능한 모든 수준을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초 자산가치 5배 상승을 가져오는 현실 세계 AI 회사라는 점을 기억하시며 마라톤에 임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가 AI 회사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은 마진이 3배 이상 올라가게 된다는 뜻이며 자율주행 차량이 아닌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시작 시점을 바로 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브스는 아주 재미난 기사를 올립니다. 다양한 조직에서 돈을 뿌리며 테슬라 시위를 하고 있는데 고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시위자들보다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고객이 더 많다라는 기사를 올립니다. 또 고객들 같은 경우 시위자들에게 전혀 동의하지 않고 모델 Y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기사를 포브스가 올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포브스인데 유튜브에는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올립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 올라온 지 3일이 지난 상황이며 조회수는 무려 200만을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며 또 더 나빠지려고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매체이지만 전혀 상반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포브스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 1분기 모델 Y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인도량이 줄어든 것을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도 이게 헛소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조회수가 200만이나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론 매체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매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 밖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지난주 상당한 5점을 남기는 사면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턴을 사면한 것입니다. 트레버 밀턴 같은 경우 수소 트럭을 만든다면서 실제 움직이지 않는 트럭을 언덕 위에 굴리는 사기극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수소차라는 개념 자체가 전기차와 비교하면 효율적일 수가 없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속았죠. 그 이유 자체가 수소 자체로 자동차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수소를 전기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전기차와 같이 차량을 굴리는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수소차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단계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보다 효율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수소를 전기로 바꾼 다음에 이제 전기차의 효율성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수소차의 한계점입니다. 어쨌든 이 트레버 같은 경우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파렴치한 사기극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하는 안타까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모르지만 사람들이 아주 불공평하다고 말하더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첫 번째 사람들 중 하나였다라고 들었습니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직접 다 꼼꼼히 체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 결정은 상당히 큰 오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이 특히나 아쉬운 점 같은 경우 단순하게 형사처벌 면제, 감옥에서 조금 더 먼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트레버 같은 경우 100만 달러의 벌금과 니콜라의 1억 6,77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유타주 목장을 옵션으로 거래를 했는데 이 역시 몰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면을 통해서 이런 재정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후원하면 사기를 치더라도 사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사면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런 잘못된 판단이 계속된다면 일론 머스크 도지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 같은 경우 본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 그리고 전 세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론이 손해를 감내하고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와 관련된 비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밝히고 있는 입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지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는 못하지만 도지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도지의 예산 절감 내용 중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지의 모든 활동 내용은 웹사이트와 X 계정에서 완벽하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도지가 발견한 예산 낭비 내역을 보게 되면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엄청난 뒷돈을 빼놀리던 부패한 정치인 혹은 그 부역자들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로부터 푼돈을 받으며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 마지막이 뒷돈 받은 미디어 기사를 직접 검증하지 않고 다 사실로 믿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을 못하지만 그냥 일론 싫다라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선동당한 사람들, 이 세 가지 분류입니다. 그리고 이 중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이 웹사이트가 일론 머스크 혹은 테슬라 반대 시위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룹당 200불까지 돈을 준다라고 하니까 한 그룹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위 참여하면서 몇십 불 받는다라는 게 그대로 사실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십 불 받고 시위에 참여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목할 수 없지만 선동당해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지의 활동과 관련해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사기를 막는 것을 삭감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또는 기타 혜택에 대한 삭감은 없습니다. 둘째, 누군가의 죽음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조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직자와 자금 제공자를 찾아내어 기소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위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의 죽음을 요구하는 시위인데,
사실 몇십 불 돈을 받으면서 누군가 죽기를 바란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거 자체도 문제가 많으며, 혹은 선동당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싫다 하더라도 죽음을 요구하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를 꺼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미국이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만약 이를 고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처참히 망가졌을지 너무나도 뻔한 상황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기분대로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 같이 헛소리하는 게 정상화되어 있으며, 심지어 그 요구하는 정도도 누군가의 죽음을 요구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아주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밈을 하나 공유합니다. 그 밈 내용을 한번 보죠. NPC로 표시되어 있는 캐릭터가 왼쪽에 등장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사랑을 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한다, 전쟁을 끝내자라고 말을 하니까 나는 트럼프와는 동의할 수 없어, 그 어떤 비용을 내더라도 전쟁에서 이겨야 해 라고 말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의 권리가 중요하다라고 외치고 있고, 트럼프가 동의하며 성범죄자와 여성 경기에 참여하는 남성을 모두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성범죄자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과거 같은 경우 큰 정부가 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오바마 때 정확하게 했던 말이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도지와 똑같은 기구를 설립하여서 똑같은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니까 일론 머스크는 낫지라면서 또 발광을 시작합니다. 왜 낫지인지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현실이 아주 크게 망가진 상태이며 꼭 고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일론 머스크의 목소리에서 그 진심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자막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I think there will be a negotiated peace. And the thing that we should be concerned about is we should have empathy for the thousands of people that are dying every day in trenches, for no movement in the lines. So the borders remain the same. For the past 2 years, thousands of people have died every week for nothing. For what? And I take great offense at those who put the appearance of goodness over the reality of it. Those who virtue signal and say, oh, we can't give in to Russia, but have no solution to stopping thousands of kids dying every day. They just want that to continue forever. I have contempt for such people. I don't want to make that clear. Yeah. So you're optimistic. Because they're virtue signaling, and their lack of a solution means that kids don't have a father. It means that parents lost a son. For what? Nothing. 해결책 없이 아이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이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매주 수천 명의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아이들이 참호에서 죽어가고 있죠. 만약 본인의 도덕성이 그처럼 뛰어나다면 죄 없는 아이들이 계속 죽는 이 상황을 지속되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도덕적으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대신해서 참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악마와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피겨에서 새로운 영상이 나왔습니다. 항상 웅장한 음악과 웅장한 배경을 바탕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를 보면 피겨 로봇이 BMW 공장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곳에 놓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자마자 처음으로 든 생각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장면이죠. 부품을 들고 와서 놓는 건 알겠는데 이 들고 오는 곳이 부품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작업을 보여줄 것 같으면 그 첫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첫 시작 부분이 벌써 가지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부품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품은 누가 가져다 놨을까? 이 부품이 나오자마자 이걸 주워서 또 다른 피겨 로봇이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만약 사람이 여기에 가져다 놓아야 되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겨의 특징상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투자를 유치받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영상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2024년 3월 14일 제가 올렸던 영상입니다. 이때 피겨에서 했던 말이 엘레멘과 합쳐서 말만 하면 그 말을 이해하고 시키는 말을 그대로 행동으로 바꿔서 보여준다라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죠?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은 그 당시에 존재하던 인공지능 API만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이 영상에서 그대로 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사람이 시키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로봇 도대체 어디 있죠? 이 당시에도 피겨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쇼맨십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실제로 쇼맨십이었다라는 게 이제는 확실하게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작년 말 피겨의 CEO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인터넷에 물어보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휴머노이드 혹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바퀴 달린 로봇의 핵심은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느냐이며 이 부가가치는 생산하는 가치 마이너스 원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가는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로보택시 기업 혹은 휴머노이드 기업은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웨이모 역시 제한된 공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당 순이익이 아닌 손해를 보면서 자율주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만 테슬라 차량 한 대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와 똑같은 일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피겨와 같은 보여주기식 데모용으로 순진한 사람들 낚시하며 투자를 받기 위한 영상은 많이 나오겠지만 올해 말만 든다 하더라도 그 격차는 명확해집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는 2025년 약 5,000대의 옵티머스가 실제 공장에서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금을 유치받기 위해 제한적인 기능의 휴머노이드 로봇 몇 대 혹은 몇십 대를 열심히 보여주는 피겨와 옵티머스의 격차는 마치 지금의 테슬라 FSD와 다른 자율주행의 격차처럼 모두에게 명확해지는 시점이 조만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화웨이에서 아주 재미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화웨이의 자율주행을 통해서 가장 장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준다라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하웨이의 자율주행으로 가장 먼 거리를 이동했던 1등, 2등, 3등은 모두 다 사고가 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보면 마치 중국의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처럼 뛰어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었죠. 그런데 테슬라가 미국에서 트레이닝한 자율주행을 중국에만 풀어버려도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매일마다 다양한 자율주행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요동칠지언정 중요한 것은 이처럼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결국 미래 주가는 그 펀더멘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